두 번째 발표자를 초대하겠습니다. 창의 경제와 무형문화유산의 가능성에 대해서 커크시앙여 싱가폴 문화유산위원회 문화유산연구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커크시앙여 팀장님은 유적지와 기념물 보존, 지역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전략 기획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문 경험을 쌓으신 분이십니다. 싱가폴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싱가폴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공동체가 문화유산 진흥에 참여하도록 정책 및 활동의 개발에 힘쓰고 계신 분입니다. 현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 위원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and good day to everyone.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싱가포르 국가문화유산위원회 NHB의 커크시앙여라고 합니다. 우선 저를 초청해 주신 주최 측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창의경제와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고 싱가포르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우리의 역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왔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 동남아에서 우리 위치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활발한 그런 ICH의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사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기 넘치고 다양한 다문화적인 특징을 지닌 도시 국가이지만 하지만 또 밀도가 높은 도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빠른 이런 변화를 목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ICH의 활력과 이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 보존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기술이나 세계화, 또 변화하는 생활 방식, 그리고 고령 인구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인구도 고령화의 궤도를 타고 있는데 이것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ICH 보유자들도 고령화되고 있고 이것을 전승하고 계승하고 또 문화유산 관련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도 위협 요인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텐데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문화 및 창조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새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관객과 새롭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활용이 될 수는 없을까, 그리고 이 혁신적인 디지털 생산, 유통, 소비 패턴의 출현이 지금 목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정보 그리고 우리 문화 유산을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유관성을 유지해 나가는데 아직 과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가 그리고 문화유산이 우리가 창의산업과 손을 잡는다면 보호, 보존 및 전승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차세대와의 유관성을 이어나갈 수 있지는 않겠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는 ICH를 보호, 전승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의 사례들도 보면 이렇게 잘 산업화해서 또 상품화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ICH 연행자들과 보유자들의 생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모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장이라든지 디자이너들만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연행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CH를 살아 숨쉬게 하는 데 있어서 혁신이 정말로 중요하다 하겠는데 싱가포르의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엔티엔인이라는 차이나타운에 있는 한 매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종교적인 그런 조각상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디자이너들과 예술가들이 이 원숭이 신을 재구상하기 위한 나름의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또 현대적인 원숭이 신의 이런 디자인이 탄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혁신적인 사례였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탈맥락화의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앞선 연사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혁신이 우리의 문화유산을 계속해서 활력을 이어나가는데 얼마나 일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매우 활력 넘치는 도시국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디지털로도 전국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디자인과 이 창의 산업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호 전승을 하는데 창의 산업과 또 창의 인재와 손을 잡는다면 인식을 제고하고 또 문화유산에 대한 존중과 또 전승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제 발표 내용은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창조 경제를 통해 ICH를 보호하고자 하였는지, 창의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혁신을 지원하고 이 공동체의 힘을 어떻게 실어주고 보다 나은 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사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의적 파트너십 육성 차원에서 새로운 시범 사업을 펼쳤는데요. 이 사업에서는 전통 기예능인과 현대 디자이너 스튜디오와 매칭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공동 제작을 하는 것인데 아무 제품이 아니라 전통 공예에 영감받은 그런 새로운 혁신적 제품을 공동 제작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본 바가 있는데 네덜란드나 홍콩 등지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감을 받아서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해보았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현지 전통 공예에 대한 대중 인식과 존중도 제고를 하고자 하고 전통 공예의 이 장기적 지속 가능성 및 상업적 생존력을 위해 디자인 혁신을 통한 전통 공예의 재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는 기예능인들과 디자이너들이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례금을 받거나 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7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몇 달 되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8월과 9월에 워크숍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디자이너와 디자이너 스튜디오를 초청을 하여서 전통 공예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할 제안서를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주어진 몇 개월 동안 이 제안서를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기예능인과 디자이너들 간의 공동 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제품을 내년 중순쯤에 완성해서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혁신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조직 변혁 지원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지원금 제도는 우리 ICH 기관과 유산 관련된 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그런 지원을 제공을 하는 제도입니다.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티안흥 붓다라는 이 매장인데요. 앞서서도 이 매장의 한 사례를 사진으로서 보여드렸는데 이곳에서는 이 숙련된 수공예 조각가들의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기술을 활용을 해서 보존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개념에 착안을 하여 디지털 기술들을 도입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교 조각상, 이 조상을 3D 스캐닝을 이용을 해서 디지털 DB를 구축을 해서 결국에는 이거 기계 조작까지 수공예 조각이 아니라 기계 조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홍화트 사례입니다. 이 통홍화트는 묘비를 제작하는 곳인데 이쪽에서는 이 지원금을 이용을 해서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묘비의 그 한자를 편집을 쉽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또 구매하는 데 활용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성과 효율성도 배가를 하고 이 수요를 충족을 하는데 이 노동 집약적인 그런 과정들은 디지털 기술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말씀을 드리면 싱가포르의 무형문화유산 이 ICG 청지기상이 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이 ICH 기술과 지식의 이 전승에 전념하고 있는 ICH 연행자들을 위한 전국 단위의 연례 포상 제도입니다. 여기에서는 단지 인정과 또 포상, 시상을 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상자들의 경우 프로젝트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지원금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승 노력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하쿠항 도자기 공방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싱가포르에 남아있는 이 드래곤 장작가만 2개 중 1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래곤 가마가 이제 장작 가마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도자기 공방에서는 대중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또 투어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을 이용을 해서 이 지능과 교육 노력을 배가하기 위해 가마 가상 투어까지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공방의 관람객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워크숍을 이전처럼 개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동 제한령이라든지 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수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상의 수단과 디지털 수단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공연 예술과 이제 문화 분야에서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쪽에서도 디지털 툴이라든지 이제 디자인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ICH에 대한 인식 제고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좌측에 보시면 남화 이 경극단입니다. 이 남화 경극단에서는 아동 친화적인 각종 출판물들을 발간을 하여서 젊은 세대 청년들 또 학생들이 이 중국의 경극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알고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례들을 보면 공연 예술을 온라인으로 또 촬영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제 무용 예술인데 계속해서 이 관람객들과 또 대중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공연의 제약과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공연을 이어가고 본인들의 예술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디지털 수단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도입한 몇 가지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라마단 투게더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하루라이아 포아사 때에 도입을 하였었는데 엄청난 이제 싱가포르의 무슬림 집단의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이것을 시작했던 이유가 락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방문도 불가했던 때가 있었죠. 공공장소 모든 곳들이 입장이 제한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서로 소통하고 이런 관행과 관습을 이런 이동 제한령에도 불구하고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 디지털 기술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통적인 음악을 연주하는 온라인 콘서트라든지 또 라이브 요리 시연도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유산과 축제 음식을 같이 요리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프타르 투게더라는 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온라인상의 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라마단에 대한 대화와 그리고 또 단식을 마치고 첫 식사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행사가 비무슬림 싱가포르인들도 많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온라인 행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친숙하지 않았던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도 몇 가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타이푸섬 축제 관련된 온라인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연행자들에 대한 인터뷰도 저희가 촬영을 해서 공유를 하였고 그분들이 유명한 그런 관습과 축제 관련된 그런 연행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행사들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나와 있는 사진은 스토리텔링 행사였는데 현지의 유명한 그 가수가 스토리텔링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벤저민 캥이라는 가수였는데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구전 전통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직접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의 스토리텔링 행사를 개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좋은 반응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호커 문화가 2020년 12월에 유네스코 대표 목록에 등재가 되었는데 저희가 이 등재 과정에서 여러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중들에게 호커 문화를 더 잘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구글과의 협업이었습니다. 등재를 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 호커 측과 함께 사진 촬영도 하고 또 실내에 360도 사진 촬영을 호커 여러 매장과 여러 호커 센터에 걸쳐서 촬영을 했습니다. 호커 센터는 푸드코트나 푸드마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글의 노력 덕분에
스트리트 뷰처럼 이 호커센터의 실내, 그 내부까지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상공인들 같은 경우 이런 정보가 있음에 따라서 사람들이 쉽게 본인들의 매장을 찾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도 디지뮤즈라는 이 연례적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기술 관련된 이제 예술가 또 기술 문화 전문가들이 함께 초청이 되어서 작품을 공동으로 제작을 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2020년에는 호커 문화를 테마로 해서 작품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젊은 디자이너들이 AR 필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SN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AR 필터를 개발을 했고 또 그 외에도 호커 센터의 사우스스케이프 작업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호커 센터의 익숙한 그런 소리들을 묘사를 한 어떤 몰입형의 오디오 트랙을 만들기도 하였고요. 흥미로운 어떤 기록의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앞선 저희 그 첫 번째 연사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서 물론 답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기술이 이네이블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플랫폼으로서 우리의 ICH의 활력을 이어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젊은 세대에게 더 울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오늘날 정보를 소비하고 재화 서비스를 소비하는 방식을 보면 모두 다 디지털 내지는 온라인 수단을 활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손을 뻗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기술로 인하여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유산이 갖고 있는 인간만의 그런 손길과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에 있어서도 변화의 적정 수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한지의 여부는 누가 결정을 하느냐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또 질문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그 진정한 의미가 훼손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전한 상업화는 또 중요하지만 과도한 상업화는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과제들은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ICH를 보호, 보존하고 또 창의산업과 협업을 할 때 염두에 둬야 하는 질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공동체와 이 연행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와 연행자의 염원과 바람이 무엇인지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혁신을 해서 이런 관습을 이어나가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을 하고 그분들의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ICH와 창의 경제가 어떻게 상호 보완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 기회들을 포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들을 이용을 한다면 계속해서 현과 미래 세대의 이 ICH가 유관성을 유지해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반면에 산업화 내지는 이 혁신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존보호와 디지털 기술의 적절한 균형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어서 패널 토론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